틀렸는데요. 3, 2. 여기까지 3, 2까지. 자, 뒤에는 안 풀었거든요. 뒤에 풀어. 여러분들의 든든한 쉽네 좀. 모의고사를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너무 좋죠? 모의고사. 그죠? 이제 미적분도 끝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수능을 위해서 달려가야 될 시간이 또 이렇게 와버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재수생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이제 지금부터가 중요하죠. 하지만 뭐 아주 최상위 등급 아니면 재수생들도 이제 정체될 확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아직 수원 수투를 미친 듯이 준비해서 이제 모의고사와 이제 수능을 대비를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희망이 있는 거죠. 이 여름 방학을 이제 잘 보내면 이제 4개월 동안 신화를 다시 쓰는 거죠. 120일의 신화. 그러면서 이제 쫓아가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건 문제를 많이 푸는 것보다는 항상 얘기하지만 어떤 개념을 가지고 어떻게 풀었는지를 명확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육모랑 이제 구모를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모의고사를 보게 되면 대충 어떤 식의 문제 유형들이 출제가 될 거라는 건 대충 감을 잡아요. 대충 감을 잡습니다. 근데 뭐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번에는 몇 번에 한 이 정도 나오겠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찾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것들을 어떻게 풀어낼지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인지해서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나오더라도 풀어낼 수 있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문제를 많이 푸는 것보다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한 문제를 풀더라도 이게 어떤 개념을 가지고 풀었는지를 정확히 알아내야 돼요. 그리고 이번 수능은 이제 불수능에 대한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뭐 계산부터 지금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들이 지금 바닥에 퍼져 있는데 뭐 이건 내 생각뿐만 아니라 대부분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하나라도 제대로 풀어내면 어차피 뭐 절대 등급 아니니까 상대 평가이기 때문에 남들보다 난 한숨이 하나만 줄어도 내가 이기는 거죠. 나도 한숨을 쉬었는데 쟤는 한숨을 더 쉬었어.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위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마시고 멘탈 관리 잘 하시고 특히 어렵게 나올 때 멘탈 관리 해야 됩니다. 자, 7번 문제는 항상 많이 나오는 문제죠. 성원아, 네. 7번 문제 어떤 문제입니까? 어떤 개념 쓰는 문제입니까? 제곱근 제곱근? 원리요. 어떤 원리죠? 이거를 이제 지수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죠? n분의 640의 몇 승이 되는 거죠? 3분의 1. 3분의 1승이 되는 거니까 얘가 자연수가 된다는 문제죠. 이런 문제들은 뭐 항상 많이 나오잖아요. 이때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밑도 자연수가 돼야 되고 지수도 뭐가 돼야 되죠? 자연수가 돼야 되죠. 일단은 요 n은 뭐가 될 수밖에 없냐면 이 640의 약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지 밑이 뭐가 되는 거죠? 자연수가 되는 거야. 이게 분모가 남아버리면 장난치면 이게 분수가 되잖아, 밑이. 그러면 이건 일단 자연수 조건이 안 되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640을 소인수 분해를 때려서 이 n은 그 소인수 분해 중에서 약수들만 가능하다. 근데 거기다가 이 지수까지 만약에 자연수를 만들려면 이 밑에서 지수가 3의 배수가 나와야 돼요. 왜냐면 그래야 3분의 1과 곱해졌을 때 지수도 자연수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쓰게 되는 문제죠. 또 이 문제들도 뭐 심심할 때마다 하나씩 나오는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640을 소인수 분해하면 어떻게 되죠? 열심히 해봤나요? 이게 7제곱 곱하기 5고요. 이게 7제곱까지가? 네. 이때 그러면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5는 무조건 없어져야 되겠네? 6의 지수승이 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2의 7승에다가 곱하기 5인데 640. 일단 5는 있어서 5는 날려야 돼. 또 뭐 하나 날라가야 되죠? 2도 하나 날라가야 되죠. 이게 2로 날아가야 돼. 그래야지만 약분되면서 2의 6승이 남는 거. 그럼 2의 6승에 거기다가 3분의 1승이 돼가지고 2의 제곱이 되면서 자연수가 되는 거죠. 첫 번째, n은 뭐가 될 수 있다? 2 곱하기 5가 될 수 있다. 10이 되는 거예요. 또 뭐가 될 수 있냐? 이게 또 2의 6승만 되는 게 3의 배수니까 2의 몇 승도 돼도 상관이 없는 거죠? 2의 3승이 돼도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요게 2의 7승 곱하기 요가 있는데 여기가 5는 당연히 있어야 되겠고 얘가 2의 4승이 있는 거죠. 그러면 요게 약분되면서 2의 3승이 남으니까 2의 3승에 3분의 1승 하면 또 이게 뭐 3의 배수였기 때문에 2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m이 될 수 있는 게 또 뭐가 되냐, 두 번째는 2의 4승 곱하기 5가 돼서 16 곱하기 5니까 80이 된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뭐가 될 수 있냐, 우리가 가장 잘 빼먹기 좋은 게 이제 또 뭐가 있죠? 1. 1이죠. 1의 3분의 1승도 1의 3승인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빼먹기 또 세 번째 게 이제 1인 경우. 1이 되려면 n은 뭐가 될 수밖에 없냐면 이 자리가 2의 7승 곱하기 여기가 600 40이 되면 1이 돼버리면서 1의 3분의 1승은 또 1이 되면서 자연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다 더하게 되면 답은 무엇이 나오냐면 730인가요? 이렇게 5번으로 정답이 나오는데 이 문제 개념도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뭐 심심할 때마다 한 번씩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개념에서 나올지 난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대부분 이제 소인수분해하고 이런 배수들 따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밑도 자연수 만들고 지수도 자연수 만들고 특히 이제 1일 때 좀 조심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 놓으셔서 문제가 좀 변형돼서 나올지라도 맞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8번은 이번에 그 뭐지? 그 모의고사 때도 이제 우리가 이제 좀 봤었던 그 문제 유형이잖아, 8번이. 이런 거. 이제 옛날 때는 등적 공식이 많이 나왔지만 위아래가 바뀌면서 등작 공식이 많이 나왔지만 이번에 7월달에 등적 공식 대신에 뭐가 나왔죠? 넓이 차이를 구하게 하는 문제들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봐봐, 요렇게 내가 예를 들어서 fx라는 게 주어졌어. 그 다음에 gx가 이런 식으로 주어집니다. 그때 여기가 x가 a이고 여기가 x가 b인 거예요. 이때 이 넓이가 S1이고 이 넓이가 S2인데 S1의 넓이가 S2보다 뭐 한 11 정도 크다. 뭐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야 이제. 이게 줬을 때. 그래서 요즘은 이제 같은 거를 안 줄 수도 있다라고 한번 이렇게 한번 쳐줬죠 우리한테. 그러면 이때 우리가 정적분을 구하게 되면 성훈아 어떻게 식을 뽑아낼 수 있냐? 이런 경우에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gx 빼기 fx는 마이너스 12. 뭐 fx 빼기 gx로 해도 되고 왜냐면 fx가 위에 있으니까 이쪽이 더 크니까. 그래서 fx 빼기 gx를 하면 요때는 여기까지 접근한 거. 여기 뭐 사이가 뭔지 모르겠지만 여기까지 접근했을 때는 fx가 gx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이 여기 정적분한 거는 s1이 나와요. 당연하겠지만 하지만 여기는 fx가 gx보다 밑에 있기 때문에 여기는 정적분하면 마이너스 s2가 나옵니다. 더하게 되면 s1 빼기 s2예요. 근데 그게 몇이죠? 넘어가면 이게 몇이 되는 거죠? 11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11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요즘 정적분과 넓이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느냐, 그 차이를. 가장 기본이 뭐죠? 넓이는 음수가 나올 수 없지만 정적분은 음수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왜냐? 위아래가 바뀌면 이게 이 값이 음수가 나옵니다. 그럼 음수를 다 더하게 되니까 뭐가 나온다? 음수의 정적분 값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적분을 이해할 때 좀 쉽게 이해하는 건 뭐냐면 이러한 높이가 있는 것들에 대한 값들을 다 더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직사각형. 우리가 구분구조법도 배웠잖아. 아까 느낌 아니까 이제. 근데 이 가로 길이는 항상 양수가 나오겠지만 이 위아래 길이는 아래 거에서 위에 거 빼면 뭐가 나오죠? 양수가 나오냐 음수가 나오냐? 음수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게 위에서 아래 거를 빼면 양수가 나오는데 밑에서 위에 걸 빼면 음수가 나와요. 그때 이 직사각형이 뭐가 나오는 거죠? 음수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다 넓이가 음수값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적분은 음수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넓이를 구할 때는 무조건 위에서 뭐를 빼줘야 돼? 아래를 빼줘야 되죠. 그게 그 개념이죠. 우리가 이제 구분구조법까지 배웠기 때문에 솔직히 많아가지고
더 이해하기가 쉽단 말이야. 왜냐면 미적분을 안 들은 애들에 비해서 우리 이해도가 훨씬 높아요. 왜냐면 우리 개념을 더 많이 알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거 당연히 알고 계셔야 돼요. 뭐 당연히 이번에 나왔었는데 언제 나올지 몰라요. 근데 이런 개념들을 잘 몰라서 이 문제를 틀렸다. 큰일 나는 거죠. 이건 이번 수능에도 언제든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거 계산하면 K 뭐 나오냐? 지금 성원아? 이런 네. 느낌으로 계산하면 K가 뭐 나와? 잠시만요. 여기서 이제 식 한번 해보자. 이번에 이제 등적 공식이죠. 여기 등적 공식이니까 8번은 뭐가 되는 거죠? 8번은 식을 세우면 0부터 어디까지 되는 거죠? 4까지 fx 빼기 kx dx는 뭐가 된다? 0이 된다. 왜냐면 같으니까 넓이가. 등적일 땐 0이죠. 근데 이제 fx 대신에 이제 뭘 집어넣으면 되냐면 fx에서 뭐 집어넣으면 되죠? x랑 마이너스 x 플러스 4x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미지수가 k밖에 없기 때문에 k 값이 한 번에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는 거죠. 이건 뭐 미지수 하나에 식 하나가 됐기 때문에 8K는 3분의 32 나옵니다. 8k가 3분의 32가 나오니까 k는 3분의 4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요 개념 문제 이번에는 0 되는 것보다는 이렇게 나오는 확률이 더 높다고 봅니다. 왜냐면 이 등적은요 겁나 쪘어요. 이제 지겨워요. 이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는 거를 이게 0이 아닌 케이스들을 더 연습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아요. 이거는 뭐 쉬운 거죠. 자, 국어 문제는 뭐 항상 나오잖아요. 하역함수 그래프 문제 아닙니까? 그죠? 자, 일단은 기본 개념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A는 증폭의 연관이 있는 거고 B는 뭐에 영향이 있는 거죠? 주기. 이게 이제 기본인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사인 그래프인데 밑에 주기를 줬어요. 여러분 잘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주기가 사실 뭐로 나는 거죠? 이 파일에 뭐로 나는 거죠? B로 나는 게 주기잖아, 사실. 사인 그래프는. 뭐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다 기본 개념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것들이 되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주기를 이렇게 반주기를 줬어요. 사인 그래프니까 뭐를 줬다고요? 반주기를 줬습니다. 이렇게 반주기를 줬어요. 이 반주기가 B분의 파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반주기 B분의 파이야. 뭐 쓸 게 없어요. 쓸 게 없는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걸 줬어요. A, B랑 B, C가 몇이다? 이 길이가 이 A, B 길이 여기가 A, B 길이가 똑같겠죠? 이게 1이니까 여기도 1이에요. 당연히지만 요 B, C도 1이죠? 요 길이도 밑에도 여기가 1인 거야. 그럼 뭐 대칭성 다 알잖아. 그럼 여기도 몇이냐? 1이겠죠. 모르는 치는 흡부 없죠? 여기. 그러니까 B분의 파이가 뭐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3이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정도는 뭐 대칭성을 모른다면 좀 문제가 좀 심각하겠죠? 얘가 3이 나와요. 그래서 B는 뭐가 되냐? B는 3분의 파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B가 3분의 파이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뭘 집어넣으면 되냐면, 여기 지나가는 점 아무거나 대입하면 돼요. 여기 지나가죠. 여기가 몇 콤마 몇이죠? 1,1이죠. 1,1 대입해가지고 확립하면 A 값이 나오는 거 끝나는 거예요. 뭐 지나가는 점 대입하는 건 뭐 함수에서 기본이죠. 그래서 뭐 이렇게 집어넣으면 답이 나오죠. 사인 3분의 파이가 아마 이게 그 2분의 3인 걸로 알고 있는데 2분의 3이니까 A 값은 뭐가 나오냐면 루트 3분의 2가 되면서 루트 3 곱해주면 3분의 2 루트 3이 나옵니다. 그래서 A, B가 이렇게 나와요. 둘을 곱해요. 그럼 몇이 나옵니까? 9분의 2 루트 3파이가 나오네요. 자, 몇 번이죠?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는 뭐 여러분들이 맞아줘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뭐 틀릴만한 문제 아니죠. 근데 10번부터는 은근히 계산이 좀 짜증나더라고요. 10번 좀 짜리겠습니다. 10번이 뭐 되게 어려운 개념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우리 친구들이 풀었을 때 조금 계산해서 짜증나가지고 조금 이제 망할 수 있을 만한 계산 통과했습니까? 우리 성원이? 실패했어요? 저요? 2차 시험에서 했습니다. 2차 시험 성공했어요?
하여튼 요 문제도 되게 짜증나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10번도 계산을 잘했을지 모르겠네요 여러분들. 한 번에 잘했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이런 문제들을 잘 풀어야 돼요. 그리고 사실 이런 3점짜리 4점짜리 처음 넘어갈 때 첫 번째 4점짜리 있잖아. 두 번째인가? 여기까지 좀 잘 풀어야지 약간 기분이 좋아요. 뭔가 스타트가 괜찮다. 그지 않냐? 보통 이제 3페이지까지 좀 스무스하게 와야지 이게 멘탈 관리가 좀 되는데 3페이지도 전부터 막 다 막히고 그러기 시작하면 상당히 사람들이 이제 풀 때 수능장에서 멘탈이 흔들립니다. 왜냐면 여기부터 막 몇 개씩 막히면 오씨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멘탈이 상당히 흔들리거든? 솔직히 이거 뭐 다 똑같아요. 여러분 수능장 가서 만약에 3페이지까지 잘 안 풀리는 데가 여러 개 나오잖아요? 그럼 멘탈이 아마 흔들리는 게 되게 높아요. 그래서 보통 한 개 정도에서 막아주는 게 이제 사실 그 멘탈 관리에 좋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려운 문제 못 푸는 거는 큰 문제가 없어요. 어차피 못 풀 거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앞장에서 잘 안 풀리면 애들이 개망해요. 거의 내가 이제 살펴보면은 그러면 오히려 그 되게 내가 저번에 어이없을 때가 있었어. 막 앞에가 되게 어렵고 뒤가 되게 쉬운 거야. 근데 애들은 앞에 뒤에 건 다 어렵다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앞에 거 못 풀면 뒤에 건 보지도 않거든요. 완전 망해. 그렇게 되면 완전 망하거든 진짜. 그러면 완전 진짜 막 애들이 막 폭망해요. 막 거의 피마다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완전 난이도 실패죠. 그렇게 낸 적이 있어. 한번 학력평가 때 애들이 다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뒤에 풀었던 애들은 오히려 살았어요. 막 그럴 때도 있어요. 막 하여튼 뭐 그렇게 그지같이 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좀 욕을 먹겠죠. 낸 사람들이. 하여튼 이거는 y는 fx 위에 점 1,1이니까 f1은 몇이라는 게 나온 거죠. f1은 1이다 나오는 거고, 이거의 접선 그 다음에 f-1인데 여기서의 이제 기울기는 f'1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y는 x제곱 fx인데 요거가 점이 어디 있냐면 마이너스 1,0이니까 0 대입하고 1 f-1은 0이 나옵니다. 두 개 나와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 문제는 2차 함수기 때문에 미지수를 몇 개 찾는 문제냐면 정확히 몇 개냐? 2차 함수 미지수가 두 개예요? 세 개 아닌가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니까. 그러니까 일단 이거는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게 미지수 개수만큼 뭐를 찾아야 되는 거죠? 식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게 부정방정식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두 개를 여기서 일단 찾았을 거예요. 두 개까지는 아마 잘 찾지 않았을까? 아니나 너무 어렵나? 두 개가? 대입만 하면 나오니까 되게 어렵다라고 보기는 좀 문제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나머지 한 개가 뭐냐? 기울기가 뭐다 서로? 수직이다라면 세 번째 걸 준 거야. 그 세 번째 게 좀 짜증나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이게 계산이 좀 그지 같았으면 세 번째, 왜냐면 첫 번째 식하고 이거는 대입하면 나오니까 뭐 이거 가지고 잘 안 나왔다 그러면 왜 그랬냐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럼 세 번째 게 얘를 또 미분 때려야 되잖아. 얘를 이제 미분을 때리게 되면 2x의 fx 더하기 x제곱의 f'x인데 여기다가 이제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2의 f-1 이게 0이에요. 이게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냥 마이너스 대입하면 이게 f의 마이너스 0이기 때문에 여기만 남죠. 그래서 마이너스 집어넣으면 f'-1. 그래서 얘 기울기가 f'-1이에요. 그리고 곱하는 게 서로 수직이니까 뭐가 된다? 마이너스 1이다. 이게 세 번째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하시면 됩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이제 계산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fx를 이렇게 놓고 시작을 하고 봅시다. 그 다음에 f'x는 2ax 더하기 b고, 자 f1은 1이다. 결론은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1이다. f-는 0이다. a b 더하기 c는 0이다. 그래서 빼면 b가 나옵니다. 양심 있게. 그래서 b는 뭐가 나오냐면 2분의 1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가 2분의 1이니까 A 더하기 C가 뭐가 나오냐면 2분의 1이 나와요. 그래서 C는 2분의 1 빼기 A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실 여기 구할 것도 없어요. 여기서 이제 A만 구하면 끝나요. 왜냐면 F'을 물어봤더라고, 문제 보니까. F'의 루트 5인가? A만 구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기다가 1 집어넣는 거랑 마이너스 1 집어넣는 거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합쳐서 나오더라고. 2A 더하기 2분의 1이랑 F'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A 더하기 2분에서 이게 곱하면 2분의 1 제곱에서 2A 제곱 빼주면 돼요. 그래서 뭐 나오죠? 곱하게 되면 4분의 1 마이너스 4A 제곱이 나옵니다. 이게 마이드예요. 그래서 4A 제곱은 4분의 5가 나오겠고 A 제곱은 16분의 5인데 A가 음수라고 최고 차항이 음수여서 A가 음수를 줍니다. 그래서 A는 4분의 마이너스 루트 5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다가 대입합니다. 나와요. 4분의 마이너스 루트 하면 2분의 마이너스 루트 x 더하기 2분의 1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이제 루트 5를 집어넣으면 끝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x 값에다. 네? 계산이 뭐 아주 이쁘진 않지만 루트 5를 집어넣으면은 이게 2분의 마이너스 5가 나와요.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답은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이렇게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일단은 이 문제. 그래서 계산이 뭐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좀 계산이 조금 짜증나기 때문에 근데 올해 수능이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올해 수능이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계산이 좀 그지 같아도 끝까지 가는 용기와 그러한 이제 여러분들의 담대함이 필요한 거죠. 계산이 좀 그지 같아도 그럴 수 있다. 올해는 수능에는 포기하면 안 된다. 중간에.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좋아하는 11번입니다. 일단, 이 도형 문제를 봤을 때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게 뭐죠? 어떠한 도형 상태인지를 보는 거죠. 이거는 지금 한마디로 여러분이 이 그림을 딱 보면 표현할 수 있어야 돼. 우리 용준이 뭐라고 표현하겠냐, 이 그림 상태를. 사다리 꼴이 내접하고 있어요. 그래요. 원 안에 내접 사각형이 있다. 원 안에 내접 사각형이 있는 거예요. 이게 표현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표현이 안 되고도 잘 풀 수 있다면 여러분 천재. 그럼 내접하는 사각형이 딱 나오는 순간 벌써 여러분들은 대각의 합이 180도가 생각이 나셔야 돼요. 무조건 생각이 나야 됩니다. 가장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 도형을 봤는데 어떤 상태인지가 안 보이면 벌써 도형 문제는 저 멀리 갔어요. 그리고 이제 반지름이 1이라고 줬잖아. 이 큰 원의 반지름이 R이 1이라고 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 OBC, 원의 중심이 여기 있겠죠. 나중에 OBC 약간에 그거 이제 외접원 넓이니까 반지름 구하는 문제인데 AB가 1이고요. CD가 루트 3이고요. 그 다음에 AD가 2분의 3입니다. 뭐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일단 보조선 하나 긋겠죠. 뭐 이렇게 껐다 쳐요. 어차피 그것도 뭐 관계가 없으니까 이렇게 그으면 이게 요 각분의 1이 2R이 되기 때문에 이게 이 각이 2분의 1이 나와야 되거든요. 2분의 1이니까 여기가 몇 도나 되냐면 여기가 30도나 되죠. 특수각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요 각도 이게 다 내접하는 삼각형이기 때문에 요 각의 사인 값의 루트 3이 2R이니까 요 사인 값이 2분의 루트 3이 나오거든요. 그럼 사인 값이 2분의 루트 3이 나오려면 몇 도가 돼야 되죠? 60도가 됩니다. 뭐 이렇게 이제 놓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재밌는 게 내가 이제 이쪽을 알잖아. 여기가 세타가 되면 여기는 더해가 180도가 돼야 되니까 여기가 90도 마이너스 세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지 대각의 합이 몇 도가 되는 거야? 180도가 됩니다. 이거는 뭐 이렇게 그어도 아마 답은 똑같이 나올 거라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이쪽으로 보조선 그어도 똑같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 크게 관계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지만 이게 다 더했을 때 180도가 돼요.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여기 사인 값을 통해서 요 사인 세타 값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요 반지름이 주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요거를 쓸 수가 있는 거죠. 일단 1하고 루트 3은 특수강으로 이제 날렸고요. 남은 힌트가 2분의 3인 거죠. 쟤를 써야 되는 거야. 항상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내가 쓴 힌트는 무엇이고 남은 힌트는 무엇이냐를 봤을 때 그 남은 힌트 쪽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기본이에요. 여기서도 이제 문제 풀 때 이런 경우도 돼요. 이게 문제 푸는 좀 스킬인데 이제 모의고사 좀 알아두세요. 내가 1과 루트 3 썼잖아. 근데 1과 루트 3이 계속 집중하고 문제를 보고 있다. 그럼 이거는 문제를 잘못 접근하고 있는 거야. 벌써 썼잖아, 특수과학으로. 아니에요? 내가 뭐 잘못 얘기하고 있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1과 루트 3은 특수강으로 벌써 써진 거야. 이게 쓰여진 힌트라니까? 이게 쓴 힌트야. 쓴 힌트야. 그래서 남은 힌트가 실제적으로 보면 알겠지만 얘인 거야. 얘밖에 안 남은 거야, 힌트가. 그러니까 남은 힌트를 어떻게 쓸 것인가를 또 생각하는 게 문제를 푸는 요령이에요. 내가 쓴 힌트들에 집중하기보다는 쓰지 않은 힌트를 어떻게 쓸 것인가에 집중하는 게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가장 또한 그 푸는 요령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인 세타분의 2분의 3이 2하니까 2가 되겠죠. 그럼 사인 세타는 뭐가 나오냐면 4분의 3이 나온다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요 길이가 나와요. BC 길이가. 왜냐면 사인 90 세타 분의 BC는 2R이니까. 또 사인 법칙을 쓸 수가 있잖아. 그래서 요 BCD 삼각형에서 요 BC 길이는 사인 법칙을 쓰는 거죠. 또. 사인 90도 마이너스 세타 분의 BC. BC가 2R이니까 2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 값은 여러분들 삼각함수 성질을 또 쓰잖아요. 이게 뭐로 바뀌냐? 우리 용준아. 사인 90도 마이너스 세타가 뭐로 바뀌죠? 이 코사인 세타 바뀝니다. 그래서 사인 세타가 이거면 코사인 세타는 몇이 나오죠? 16에서 9 빼니까 4분의 루트 7이 나오니까 BC 길이는 2 곱하기 코사인 세타죠. 2분의 루트 7이 나옵니다. 이 길이가 2분의 루트 7이 나와요. 자, 그럼 이제 누가 나왔냐, 이제 OBC 삼각형으로 우리가 좀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그림으로 가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구했으면 이제 조금 다 꺼져. 꺼지라고 하고요. 좀 꺼지라고 하고요. OBC에 좀 집중하면 됩니다. OBC에 좀 집중을 해보면. 일단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렇게 내리면 이게 수직이 등분이 된다는 거죠. 다 알겠죠? 반지름은 다 1이죠. 요 길이가 뭐가 나오죠? 반절이니까 4분의 루트 7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번에 어느 각을 찾을 것이냐, 성원아, 여기 각을 찾을게. 사인 법칙 써야 되니까. 사인 법칙을 위해서 여기 각을 구할 거야. 근데 여기 딱 직각삼각형이 예쁘게 나왔잖아. 요 각을 세타 프라임이라고 할게요. 아까 겹치니까. 그러면 이게 4분의 루트 7이니까 여기 길이를 구해서 사인 법칙을 써서 구해도 돼요. 사인 세타 프라임을 구할 수가 있어요. 직각삼각형 이쁘게 나왔죠? 이쁘죠? 그럼 이거 제곱하면 몇이냐, 이거 제곱하면 16분의 7이죠. 아까 이거 똑같았겠죠? 여기 4분의 3 나오지 않겠냐? 아까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야? 느낌이? 맞죠? 왜냐면 이게 16분의 9가 되고 16분의 7이니까 더하면 1의 제곱 나오죠. 그래서 사인 세타 프라임 뭐가 나오는 걸 알 수 있죠? 4분의 3이 나와요. 맞아, 안 맞아? 똑같은 거. 똑같은 선이. 아까 이게 그거였나 봐. 충격적이에요. 충격적이죠? 근데 아까 세타는 여기 아니었냐? 이 각이랑 똑같은 거죠. 2등분 됐나 봐.
하여튼 잘 모르겠네. 그러니까 이제 다 끝났어요. 여기서 사인 법칙 쓸 거야. 사인 테타 프라임 분의 1은 우리가 구하고 싶은 반지름인 이 소문자 R이라고 할게요. 얘의 반지름 소문자 R이라고 할게. 소문자 R이라면 테타 프라임 분의 이때 테타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지울게. 테타 프라임 분의 여기 1이죠. 1은 2R 우리가 구하고 소문자 사인 법칙. 근데 얘 아니잖아. 얘 몇이야 나왔어 얘? 4분의 3이었죠. 그러니까 2R은 3분의 4가 되겠고 R은 몇이 되냐? 3분의 2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삼각형의 반지름은 3분의 2가 나와요. 그래서 너희비는 뭐 다 알겠지만 파이아의 제곱이니까 답은 뭐가 나오죠? 파이아의 제곱이니까 제곱하면 9분의 4파이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파이아의 제곱이니까 답은 이제 4번이 되는 거죠. 쉬운 문제는 아니었죠. 쉬웠나요? 어려웠죠? 어렵죠 이거? 어려운 문제예요. 4점짜리겠죠 당연하겠지만 이게 3점짜리였다면 다 죽여버리는 거죠 거의.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3점짜리는 저세상 시험이죠. 그리고 특히 여러분들 이 원나와 때 이거 수직 이등분 하는 거는 되게 많이 써요. 꼭 해봐야 돼요. 왜냐면 이 직각삼각형이 나오면 이 사인 테타랑 코사인 테타를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기법은 항상 원나와 때 현이 나오면 무조건 써줘야 되는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어려워. 많이 키웠겠지 뭐. 많이 말했겠네 이거. 저 세상은 봤겠죠. 그래 다 파이. 어려웠던 문제였다. 인정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게 12번 문제. 연속. 연속은 뭐 항상 추일제가 많이 되는 개념이 되겠고요. 맞아. Yes. 맞죠? 이건 이제 고배 연속이 안 나왔네요. 근데 고배 연속도 많이 우려 먹어가지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나올 수도 있고. 고배 연속은 워낙 많이 울고 먹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죠? 그래서 이 지금 이런 유형이 음. 수특에서 두 문제가 실려 있어요. 두 문제가 세 문제. 그래서 한석원 아저씨께서, 빡빡이 아저씨께서 그걸 보시고 그걸 갖다 놓은 것 같아요. 분석해서. 아마 수축을 많이 분석을 했을 거예요. 연결이 높기 때문에 수축이. 그래서 이제 수축 문제들이 뭐 출제될 수 있어요. 개념을 갖다 써가지고. 그래서 고배 연속이 좀 지겹다. 충분히 지겹잖아요. 지금 많이 나왔잖아. 이제 변형될 수 있다는 거를 염두에 두고서 수축을 분석해서 아마 갖다 놓은 문제가 아닐까. 그래서 사설이 이렇게 분석을 좀 해서 내기 때문에 문제 퀄리티가 확실히 EBS 수능5보다 좋아요. 일반적으로. 트렌드도 좀 맞는 편들이고. 일단은 fx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되려면 언제만 연속이면 되는 거죠? 우리 성원아? 얘가 fx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래. 그럼 언제만 연속이면 되는 거야? 1일 때. 1일 때만 연속이면 되죠? 왜냐면 둘 다 다항함수기 때문에 다 연속이에요. 둘 다 다항함수기 때문에 모든 실수 연속이기 때문에 1일 때만 연속이 되면 되니까 1에서 자극항과 무극항과 함수값이 같으면 된다. 첫 번째 조건입니다. fx가 연속되기 위한 조건은 당연하겠지만 1일 때가 연속이 되면 돼요. 그래서 1 집어넣으면 얘 뭐 나죠? 마이너스 2 플러스 a. 이게 자극항이죠? 자극항이죠? 여기서 이제 우극항과 함수값이 나오죠? 1 대입하면 1 더하기 b. 이게 우극항이고 함수값도 되죠.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좌우함? 뭐 연속은 뭐 맨날 지겹게 했었죠? 뭐 아닌가요? 거의 뭐 좌우함은 이제 거의 뭐 직역도를 했던 것 같고 첫 번째 조건이 되겠고요. 두 번째 조건이 뭐가 연속이어야 되냐면 gx분의 fx가 연속이 돼야 되는데 일단 얘는 치수 전체에서 연속이에요. 그냥 우리 이렇게 만들었어요. fx가 치수 전체에서 연속이 된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얘가 문제죠. 근데 gx가 지금 얘도 치수 전체에서 연속이 돼야 되는데 이 gx도 다항함수예요. gx가 지금 뭐라고 써져 있냐면 지금 gx가 2차 함수예요. 그래서 이 개념도 은근히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게 다항함수이기 때문에 치수 전체 연속인데 이 나눌 때는 언제 불연속이 된다고 우리가 배웁니다. 그 극한의 성질일 때 언제냐면
분모가 뭐가 될 때 불연속이 된다고 보여죠? 0. 그럼 그게 왜 빵이 되면 불연속이 되는지 정확하게 개념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거야. 그냥 빵이면 불연속이 돼. 이렇게 아는 건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럼 왜 빵이 되면 이게 불연속이 되냐? 빵이 되면 함수값이 그때 가지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없는 거야. 없는데 같을 수가 있나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이게 분모가 0이 되는 순간은 무조건 함수값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100% 불연속이에요. 왜냐? 좌우함이 같아야지만 연속인데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고 존재하지 않는데 같았다. 오, 놀라운 일이죠. 존재하지 않는데 같을 수가 있다. 야, 이건 뭐 거의 판타스틱한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분모가 0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얘가 0이 되면 안 돼요. 모든 실수에서. 얘가 0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프 모양이 2차 함수가 위로 붕 뜨는 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0이 안 되는 거죠. 얘가 얘랑 만나는 순간 0이 되고 그 x값이 때 100% 부여서 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붕 떠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실수 전체에서 붕 뜨려면 어떤 개념이 적용되냐면 판별식이 0보다 작다가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개념도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무조건 알고 계셔야 돼요. 모른다는 건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판별식을 쓰면 a-3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4ab는 4부터 쓰자. 4a c 그러니까 0보다 작다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알겠지만 문자란에 날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A보다는 B를 날리나? 뭔가 날리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2차 부등식 문제가 되는 것이죠. 2차 부등식. 그래서 나는 뭐 개인적으로 B를 날리겠습니다. 그러면 2차 부등식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B를 넘기면 어떠냐? B는 뭐랑 같냐? 넘어가면 A 빼기 3과 같죠. B 대신에 A 빼기 3을 집어넣습니다. 그럼 2차 부등식이에요. 대놓고. 이거는 A 빼기 3으로 묶이냐 안 묶이냐? 이렇게 묶이죠. A 빼기 3 묶이면 A 빼기 3을 8이랑 빼주면 이렇게 나와. 3부터 A는 11까지가 되는 2차 부등식이 되고 A 개수가 하나 나오면 B도 하나 나와요. 그러니까 A 개수만 세면 A, B 순서상의 개수를 셀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 A 하나당 B 하나씩 나오니까 A 개수만 세면 A, B의 개수도 세워지는 거예요. 뭐 B까지 셀 필요가 없어요. A랑 하나씩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순서상의 개수 이거의 개수니까 이거 다 알죠 여러분들. 이거 다 알잖아. 둘 다 안 따라서 어떻게 될 거죠? 11 빼기 3 한 다음에 마이너스 1 해가지고 7인가요? 답은 7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개념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개념인 것 같아요. 13번. 13번은 어떻게 하면 쉽게 나오죠? 어떤 규칙이 있습니까? 1로 다 없어져요. 1 그러니까 다 1이 몇 번 바뀌고 맨 처음이랑 맨 끝 빼고 맨 처음과 맨 끝 빼고는 1이 반복이 된다는데 일단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배웠던 등차 수열도 아니고 등비 수열도 아니고 뭐 부분분수꼴, 뭐 무리식꼴, 로그꼴 뭐 이런 꼴들이 아닌 경우에는 대부분 점화식 문제들은 직접 넣어서 규칙을 찾아서 푸는 문제들이 생각보다 많다라고 하지 않았나요? 아닌가요? 그러지 않았냐? 예. 그래서 이 문제들도 잘 안 되면 넣는 거죠. 넣어보는 거죠. 넣어보는 거죠. 자, K가 1부터 10까지 K 플러스 1분의 AK가 됐고요. 요게 A1이다. 근데 이제 넣어봤어요? 그냥 하나씩 다? 1부터 넣어보나요? 유명수식이 나오나요, 이제? 그 뭐지 AK를 살리고 밑에 있는 거를 부분수로 바꾼 다음에 또 하나씩 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부분수 느낌으로 착안을 해서 밑에를 이렇게 바꿨다는 거죠. 나도 아까 그렇게 넣었었는데 K분의 AK 빼기 K 플러스 1분의 AK 이렇게 이제 나서 집어넣었다.
그런 얘기 같아요. 맞나요? A부터. 또 보세요. 그러면 처음에 1이 들어가겠죠. 그럼 첫 번째 거는 뭐가 나왔냐면 1분의 A1 빼기 2분의 A1이 되겠죠. 맞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2분의 A2인데 A2 대신에 뭐 적었습니까? A2 마이너스 A1이 2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A2죠? 근데 요렇게 두 개를 합치면 요 두 개를 이제 같다는 거죠. 요 두 개를 이렇게 봤을 때 요 두 개를 봤을 때 뭐 천재인데? 요 두 개를 봤을 때 이게 A2-A1이잖아 이렇게 되면. 근데 요게 지금 여기다 뭐가 들어가죠? 1이 들어간 거니까 이게 2가 되면서 이게 2분의 2가 되면서 이게 1이 된다는 얘기죠. 넣었더니 그러니까 여기 뒤에다 또 이렇게 넣겠죠. 그러니까 요게 2분의 2니까 이게 1인 거예요. 얘도 똑같이 들어가겠죠. 만약에 또 넣으면은 3분의 A3 빼기 4분의 A3인데 또 이 부분 이 부분을 하면 또 이게 3분의 A3 빼기 A2인데 요게 또 이게 2 들어가게 되면 이게 3이란 말이에요. 이게 3이기 때문에 이게 또 1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1, 여기도 1이라는 이게 이제 반복된다는 거죠. 충격적이래. 그래서 이게 쭉 가가지고 이 반복되는 게 나오면서 마지막에 이제 뭐가 나오냐? 뭐가 나오죠? 10분의 뭐가 나오냐? A10 빼기 11분의 A10인가요? 이렇게 되죠. 요게 이제 몇 개가 나오는 거죠? 여기 총? 9개가 나오죠. 겹치는 게 이제 9개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처음과 끝이 남는 거죠. 처음에 뭐가 남죠? A1. 9개니까 이걸 다 더하면 9가 되겠죠? 9에다가 빼기, 여기까지 없어졌죠? 여기까지 없어졌어요. 9개까지 딱 해가지고. 거기서 11분의 A10이 되겠고, 이게 A1과 같다라는 거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A1이에요? A1이에요? 이게 꺼져,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9는 11분의 A10, 우변 넘기면 이렇게 되겠고, A10은 11을 약간을 곱해주면 되니까, 답은 A10은 99가 나온다는 거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이제 규칙들을 이제 찾아냈다. 판타스틱하게. 아주 엑설런트하죠? 14번은 일단 넘어가시고요. 14번, 15번 일단 넘어갈게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미적분할 때 같이 모아서 하는 게 낫겠죠? 아닌가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단답형으로 넘어갔을 때, 여러분은 이제, 질문 나온 게 이제 18번이 질문이 나오겠죠? 그전에는 풀만하죠? 16, 17은? 아닌가요? 16, 17은 너무 어렵나요? 쉽죠. 16, 17이 어려우면 열심히 공부하셔야 되겠죠? 그죠? 교육이 플러스 365이나. 네. 이 정도면, 공부 좀 더 열심히 빡세게 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18번의 문제에서는 논리적으로 한번 접근을 좀 해봅시다. 일단은 이 둘이 정말로 이 절대값이 같다는 건 두 가지로 나눠지잖아요. 이 규정도 되게 많이 나오는데 요렇게 되는 거죠. 요렇게 나오는 게 되면 이 둘이 같을 수 있는 거는 어떻게 되죠? 절대값 A랑 절대값 B가 같다. 요 개념이 자, 안 보이냐? 비 때문에. 절대값 A랑 절대값 B가 같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게 같을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나오죠? 세 가지. 세 가지. 어떻게 세 가지나 나오죠? 네 가지. A는 B 마이너스 A는 이게 정확하게 보면 두 가지예요. 둘이 부호가 같을 때랑 둘이 부호가 반대일 때. 이 둘이 같을 수 있는 건요, 여러분 정확히 아셔야 돼요. A, B가 그냥 같은 경우, 그러니까 둘이 그냥 부호 자체가 똑같은 거야. 아니면 둘이 부호가 반대의 경우밖에 없어요. 이렇게 딱 두 가지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둘이 같건지 둘이 부호가 반대던지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를 일단 이 문제에도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대값끼리 같습니다 그러면 뭐 내가 알겠지만 봐봐 5로 써볼게 이런 거밖에 없는 거야. 5, 5,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그다음에 5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인데 이게 봐. 이게 같을 때가 이거야. 첫 번째 거야. 요게 뭔가요? 부호가 반대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딱 두 가지밖에 안 나온다는 거야. 해보면 알겠지만. 그러니까 뭐 숫자를 몇 개 써보면 이제 눈치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문제도 지금 그 개념으로 일단은 정확히 그걸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S9 빼기 94하고 이게 S10 빼기 94가 같다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이 둘이 정말 같은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 둘이 부호가 반대인 거예요. 근데 이 첫 번째 게 되려면 이게 94가 없어지니까 S9랑 S10이 같아야 되거든요. 이 S9랑 S10이 같아지는 방법 한 가지밖에 없어요. A10이 0이어야 돼요. A10이 0이어서 S9에다가 얘를 더하면 S10이거든요. 같아지는 거야. 근데 문제에서 대놓고 줬죠. 뭐라 줬죠? A10을 뭐라고 줬죠? 12다 라고 준 거예요. 이게 그냥 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첫 번째 거는 안 돼! 라고 준 거예요. 그냥 첫 번째 건 안 돼! 이거 논리적으로 준 거예요, 지금. 그냥 힌트를 줬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준 힌트가 아니라는 거죠.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준 힌트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케이스는 안 된다. 필이에요. 그래서 이 개념이 되게 중요해. 뭐냐면 이 문제에서는 S10은 S9 더하기 12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충격적이겠지만 왜냐면 미지수 하나 날라가거든요. 이게 그냥 준 힌트가 아니라니까 이게 그냥 심심해서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충격적이죠? 지금 이걸 발견을 했냐 못했냐가 되게 엄청난 이 문제 힌트인 거야. 완전 크리티컬한 힌트예요, 이게 지금. 이게 지금 S10은 S9 더하기 12다 이 얘기예요, 지금. 근데 이게 날아가는 거죠. 두 번째 힌트에도 충격적이죠. 어떻게 좀 소름이 돋았습니까? 좀 돋았나요? 어떻게? 조금 소름 돋을 수 있죠. 충분히 우리가. 그죠? 안 돋아요? 아무것도 아닌가, 이거는? 이게 S9 더하기 12로 바뀌는 거예요. 아우, 충격적이죠. 그래서 S9가 그냥 나와요. 충격적이지만, 나옵니다. 이게 아주 재밌는 거죠. 재밌죠, 아주? 마이너스 S9고, 이거 이제 마이너스 80인데, 마이너스 있으니까 플러스 82가 되면서, ES9는 94 넘어가면, 176이 나옵니다. 176이랑 2로 나눠주면 88이 나와요. 그래서 S9는 88이고요. S10은 100이 나옵니다. 자, 이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뭐 둘 중에 하나만 쓰면 돼요. 왜냐면 요 두 개를 쓰면 끝나요. 이게 이제 등차 수리이기 때문에. 사실 뭐 S9까지 구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거 두 개 연립하면은 어차피 초항과 공차 찾는 문제이기 때문에 연립하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구했는데 못 풀었으면 이제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지금 이게 핵심이었어요. 이 논리적으로 가는 게. 충격적이죠? 가장 큰 핵심이 뭐였다? S10은 뭐 더하기 뭐였다? S9 더하기 A10이었다. 이게 이제 충격적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못 풀었다면 요거를 못 찾은 거죠, 제대로. 그래서 못 푼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문제가 복잡해졌겠죠? 풀었던 데도. 그래서 하나님 이게 A 플러스 9D죠? A 플러스 9D가 12가 되겠고 S9는 2분의 항의 개수에다가 2A 플러스 8D죠? 그게 88이다. 충격적이죠? 그래서 아까 88 맞냐? 계산? 틀리지 않았길 바랍니다. 맞을걸요? 그러면 이게 2로 약분되지 않냐? 9로 나누면 이게 A 플러스 몇 D가 나오냐? 이거 2로 나누면 A 플러스 4D죠? 그다음에 9는 넘길게요. 이제 2로 약분된 거 쓰고 9로 넘기면 9분의 88이죠? 빼면 D가 나와요. 그냥. 5D가 되겠죠? 빼면 이게 9분의 몇이냐? 이게 9분의 108인가요? 9분의 20이 나와서 D는 9분의 4가 나옵니다.
근데 이거 9분의 4를 딱 집어넣으면 이게 4예요. 넘어가면 A는 몇이 나오냐면 8이 나옵니다. 답이죠. 심플하게 나왔죠? 그죠? 그래서 이 문제를 아까 못 풀었던 이유들은 이제 이 개념에서, 이 논리적인 개념에서 내가 뭐를 좀 빼먹었고 어떤 논리적인 것들을 조금 이렇게 놓쳤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3점짜리 문제지만 뭐 4점 같은 3점짜리 문제였던 것 같고요. 뭐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이쁘게 냈어요.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이쁘게 냈습니다. 뭐 크게 문제 없게 상당히 논리적으로 이쁘게 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문제는 우리 빡빡이 아저씨가 잘 냈다. 잘 내지 않았나요? 뭐 문제 있습니까? 잘 냈죠. 뭐 어려웠어도 잘 내면 된 거예요. 자, 냈잖아.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좋으면 어려도 괜찮은 거예요. 개념을 잘 충분히 이해했냐 못했냐가 되게 중요하니까. 재밌습니까 우리 성훈아? 어렵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19번 문제는 또 우리가 또 이제 그 재밌는 문제 아닙니까? 19번 문제? 3차함수 그래프 문제네. 이게 3점짜리 치면 너무 어렵지 않냐? 예? 3점짜리 치면 너무 쉬워? 19번이요? 응. 19번은 진짜 딱 보면 나와요? 진짜 그냥 그 스텝비 쌤비 사실 이거는 미분하면 바로 미분하면 그래서 나와서 곧바로 나오는 문제이긴 한데 그래프 그냥 문제죠. 3점짜리 이것도 더 쉬워야 되지 않냐? 아닌가? 네? 3점짜리 이것도 더 계산 간단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요? 아니야? 생각보다 계산 간다네요. 그래? 3a로 하면은 x제곱 빼기 1이니까 요 도함수가 이렇게 나오겠네요. 요때가 몇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 1이 되고 이때가 몇이 되는 거죠? 1이죠? 왜냐면 이게 극대극소가 마이너스 1과 1에서 나오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가 0부터 2까지니까 0일 때 이게 0일 때 여기랑 같지 않냐? 여기 0 아니야? 이제 1이니까? 마이너스 1 앞에 왜 여기 있죠? 아 잘못했다. 여기 마이너스 2죠. 0은 요 가운데 있겠네? 이게 그러면 변곡점이네? 예. 그러면 2가 여기 있는 건가? 네. 여기가 2가 있겠네? 2대 1이니까? 그럼 0부터 2까지가 되면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되는 거지. 1에서 최소 2에서 최소. 그래서 1일 때가 최소, F1이 최소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F2가 최대가 된다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방하면 A, B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뭐 그래프 그리셔야 됩니다. 이거 뭐 3차 함수는 뭐 심시하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20번하고 21번을 해야 될까요? 21번 앞으로 봤냐? 네. 21번 풀어? 21번 풀어보세요. 그러면 21번은 아마 풀 가능성이 조금 있다고 보는데 나름대로 20번까지 오늘 하겠습니다. 그래서 틀렸던 것도 다시 곱씹으면서 정확하게 개념들을 알아오셔야 돼요.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대충 고치고 넘어가면 안 돼요. 이제부터는 거의 이제 사람판이에요. 모의고사 문제들은 대부분 다 퀄리티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사설 모의고사는 하나를 알더라도 제대로 다 안 읽고 넘어가야 돼요. 안 그러면 수능 때 이게 도움이 안 되거든요. 왜냐면 똑같이 나오진 않아요. 어떻게 똑같이 나오냐? 뭐 누가 어떻게 똑같이 내? 아니야? 근데 그 개념은 비슷하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문제를 출제할 때 대부분 어떻게 출제하냐면 첫 번째 사설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계가 된다고 하잖아. 수특을 좀 갖고 올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과거에 냈던 것들을 또 참조를 할 거예요. 거기서 개념 썼던 것들과 비슷하게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개념은 비슷할 수 있는데 문제는 똑같았다는 보장이 없어요. 근데 개념을 더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자, 이 20번 문제는 여러분들 아주 재밌는 문제죠. 2차 함수를 줬고요. 자, fx분의 1이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다라는 얘기는 아까 이거는 아까도 나왔던 개념이에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아까도 나왔잖아.
이 fx가 뭐가 되면 안 되는 거죠? 0이 되면 안 되는 거야. 분모가 0이 되는 순간 함수 값을 안 가지기 때문에 곧바로 불연속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얘가 0이 되면 안 되니까 판별식이 적용이 되면서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는 힌트죠. 그러니까 얘가 시수 전체에서 연속이라는 얘기는 이 fx의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상당히 이제 두 번이나 냈네요. 여기서 한서번 빡빡이 아저씨께서 두 번이나 냈습니다. 4분의 d를 쓰면 a제곱 마이너스 25는 전부 다 작다해서 a 값의 범위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니까 2차 분식으로 나오겠죠. 이쁘게. a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5부터 a는 5까지야. 여기까지는 아마 많이 구했을 거라 생각해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그 다음이 이제 gx인데 이거를 이 두 번째 개념을 무조건 아셔야 돼요. 이거는 정말 너무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두 번째다가 미친 별표를 쳐놓고 무조건 아셔야 돼요. 이건 이번에도 항상 나올 수 있어요. 이거 되게 많이 나오는 개념이거든요. 요즘은 많이 때리고 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이게 이제 이 문제를 풀다가 이제 소름이 돋는 거죠. 여기서 소름이 돋습니다. 놀라워요. 자, 이 두 번째가 그 값을 갖지 않는데 gx를 줬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문제는요, 이거 개념 무조건 아셔야 돼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아는 게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합니다. 자, 이게 그 값을 같이 난다고 하면 여러분들 나한테 다 배웠기 때문에 이게 그 값을 안 가지려면 이거의 도함수가 x축을 뚫으면 안 된다라고 이제 배우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이거의 개념에서 한 단계 이제 더 가요. 요즘 나오는 개념은. 이제 거기서 이게 나왔습니다. 자, 잘 보십시오. 얘를 이제 미분할 거예요. 이제 미분할 건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주 놀라운 게 나오죠. 이게 정정함수로 줬는데, 이제 미분하는 것까지는 뭐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봐요. 미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알겠지만, 얘도 x에 대한 함수예요. 정정함수죠. 그래서, 미분법 쓸 때 무슨 미분법 써야 된다? 고배 미분법 써야 됩니다. 이거 정정함수,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이거 x에 대한 함수예요. 이거 정정함수. 나한테 배웠던 친구들은 다 알겠지만,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를 너무 기니까 우리는 뭐라 부르기로 했다? 정정함수로 부르기로 했어요. 그냥 나랑 그냥 너무 기니까. 너무 기잖아. 솔직히 말해서. 안 기냐?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너무 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함수가 두 개가 곱해져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얘를 보는데 나한테 배웠는데 제 함수처럼 안 보고 있다. 이게 문제가 있어요. 난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곧바로 곱해져 있는 거야, 두 함수가. 고배민법 적용해야 돼요. 이거 뭐 심심할 때마다 나옵니다. 이거 절대 몰라서는 안 되는 개념이에요. 너무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미분을 때리는데 이게 1이 되겠고 앞에 거 먼저 미분하고 뒤에 거 써주시고 그 다음에 앞에 거 남겨놓고 뒤에 거 미분하죠. 뒤에 거 미분할 때는 x가 어디 자리에 들어가죠? t 자리에 들어가게 되죠. 정정함수 할 때 x자리가 t자리에 들어가죠. 그래서 fx분의 1이 되면서 이게 1이 되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없어져요. 이게 마이너스 1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없어집니다. 그래서 g'x가 이렇게 이쁘게 나와요. 문제 이쁘게 냈어요. 자, 여기입니다. 여기서의 해석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모든 걸 가릅니다. 자, fx는요 2차 함수예요. 이게 몇 차 함수죠? 1차 함수예요. 1차 함수인데 그걸 보면 2x 마이너스 2a가 나와요.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2로 묶이면 x 마이너스 a가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여기서 이제 충격적인 걸 줍니다. 이게 충격적이에요. 이게 충격적이야. 이게 충격적이야. 이게 내 이 문제부터 여기서 지금 소름이 돋았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이 fx는 다 붕 떠 있어야 되잖아. 양수란 말이야. fx는 무조건 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모든 실수가 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양수예요. 이게 소름 돋는 거죠. 그러면 ft분의 a도 역수를 취해봤자 다 양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FT분의 1이 어떻게 그려질지 몰라요. FT분의 1이 어떻게 그려질지 모르겠지만 이거 해석해야 되거든요. 이게 다 위에 있어요.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적분하게 되잖아요. 그럼 얘는 항상 무슨 수가 나오죠? 양상수. 그러면 여러분 틀린 거예요. B를 기준으로 X가 B보다 작으면 음수가 나옵니다. B보다 크면 양수가 나옵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 개념이 여기서 엄청나게 중요해요. 왜냐면 얘도 부호가 바뀌거든요. 근데 봐봐. 여러분들 지금 이게 뭐냐면 이게 극값을 안 가져야 돼. 그러면 이게 X축을 뚫으면 안 돼. 아! 이게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개념이에요. 지금 이게 숨겨놨거든요? 근데 이거는 정말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게 소름 돋는 개념인데, 내가 이 문제를 풀다가 약간 소름이 돋았어요. 잘 만들었다. 왜냐면, 이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잘 보세요. 얘는 A에서 뚫어요. 무조건. 왜냐면 1차 함수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맞아, 안 맞아. 그리고 A 값의 범위가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게 뚫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마이너스지. 그럼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된 거야. A를 기점으로 부호가 바뀌어요. 여기 때 A를 기점으로 X가 A보다 작으면 플러스예요. 크면 뭐가 되는 거죠? 그럼 얘도 곱해져 있잖아. B를 기점으로 부호가 바뀌어요. 근데 부호가 안 바뀌게 만들어야 돼. 그러면 얘는 B를 기점으로, 이 함수는 뭐냐면 B를 기점으로, 얘도 B를 기점으로 B보다 X가 클 때는 그러니까 A는 B가. 이거예요. 오씨. 충격적이죠? 아, 진짜 미쳤다. 이게 미쳤죠? 자, 잘 보세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미쳤는데, 미쳤어요. 자, 잘 보세요. 얘는 B를 기점으로 X가 B보다 크면 양수야. 왜냐? B부터 X까지 가는데, 지금, 이거 이해하셔야 돼. 이거 되게 중요해요. B가 여기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X가 B보다 크면 여기 X가 있는 거 무조건 양수인 거야, 적분하면. 근데, 이게 X가 B보다 작은 데 있어. X가 여기 있는 거야. 그럼 X부터 B까지 적분해 양수인데, 위아래가 바뀌었어요. 음수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렇게 된다. 충격적이죠, 지금? 근데 이게 되게 충격적인 게, 얘도 양수라는 게 충격적인 거야. 양수에 주는 거야, 실수 연습으로 주면서. 이게 지금 3단 정도로 이게 문제를 만들어냈는데, 이게 다 연결돼 있어요. 충격적인 거야, 아주 이게. 소름 돋는 문제죠, 이게 지금. 이게 면접 조건 이것만 쓴 게 아니야. 이게 위에 있다는 거야. 이게 역습들인데. B에 바뀐다는 거지. 이게 소름 돋았다니까, 내가 보다가. 연속에서 계속 보낸 거네. 그렇죠. A는 B. 와. 그러니까 이게 A, B가 같아야 돼. 그래야지만 부호가 안 바뀌어. 이게 A, B가 서로 다르면 부호가 바뀐다니까. 진짜 좋다. 문제가 충격적이잖아. 지금 이 개념이 되게 많이 나와요. 곱해가지고 안 바뀌게 하는 개념이 되게 많이 나와. 이게 왜냐면 극값이 X축을 뚫어야 되지 않는 거는 되게 많이 나온단 말이야. 다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이 X축이 뚫어야 되지 않게 만들기 위해 때 곱이 되게 많이 나와요. 곱이 나와. 그래서 둘의 곱이 나오는데 이게 그러면 얘가 부호 바뀌잖아? 얘도 그때 부호 바뀌어야 돼. 그래야지 부호가 안 바뀌어요. 곱했을 때. 이게 진짜 많이 나오는데 요즘 되게 많이 나오는 거야. 여기서 별표를 겁나 쳐야 돼. 이게 진짜 몰라서는 안 되는 개념이야. 이게 지금 엄청나게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요즘 이 개념이 충격적으로. 그래서 이 개념을 무조건 아셔야 돼요. 근데 이거는 더 충격적인 게 이거 한 단계 더 숨겨놨어. 요즘은 그냥 한 단계 함수만 나와가지고 뚫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없어. 좀 어려운 문제로 가면 다 이 개념이 나온단 말이야. 곱해가지고 안 뚫어야 된다. 이게 진짜 많이 나온단 말이야. 그때 얘가 부호 바뀔 때 얘도 바뀌어야 돼. 그래야지 부호가 안 바뀌어. 봐봐. 뿔만 곱해지면 마이너스잖아. 뿔 곱해지면 마이너스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접하기만 하는 거야. 0만 됐다가 터치만 하고 내려오는 거지. 부호가 안 바뀌어요. 충격적이죠. 그러면서 A, B가 같다는 게 그 값을 가지지 않는 조건이 여기서 A, B가 같다는 걸로 오는 거죠. 그래서 소름이 돋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A가 9개가 나오잖아. 그럼 A 값에 따라서 B도 똑같이 나와야 되니까 총 몇 개가 나온다는 거야? 9개가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A, B가. 그러니까 A 이렇게 나오는 거죠. A가 마이너스 4면 B도 마이너스 4라는 얘기야. A가 마이너스 3이면 B도 마이너스 3이에요. 그러니까 A 값 개수되면 그게 바로 개수인 거예요. 그래서 똑같죠. 9개. 충격적이죠. 거의 뭐